안녕하세요. 캐나다 365일슨이에요. 이번 주제는 캐나다 학교 배정과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캐나다 온타리오 유학이나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자녀를 어떤 학교로 등록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초등학교에 아이를 등록시키려는 경우 학교의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그럼 우선 거주 주소와 국공립학교 배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캐나다 온타리오의 국공립학교 배정.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학교가 배정이 돼요. 이 때문에 유학,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좋은 학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가능 주소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집만 보고 먼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였는데 입국 후 주소지가 원하는 학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 주소지에 따른 신청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주소지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 학교 검색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보통 이민 오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위주로 하여 2개의 사이트로 검색 가능할 거예요. 토론토와 노스욕의 경우 TDSB, 즉 토론토 지역 교육청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지 입력을 해보시면 신청 가능 학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는 위와 같아요. 다음으로 소닐, 리치몬드, 반, 마캄 등의 지역은 YRDSB, 즉 노크 지역의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주소지 입력을 통해 신청 가능한 학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는 위와 같아요. 위 웹사이트들을 통해 1차적으로 학교 확인이 되시면 학교 배정의 재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 메인 오피스나 지역 교육청에 직접 연락을 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재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학교 등록을 준비해보도록 해요. 학교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정보를 학교에서 요구해요. 첫 번째, 출생증명서. 아이의 출생병원에 가셔서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증명서에 병원의 직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를 가져오셔서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주지 증명서. 법적인 보호자, 즉 부모의 이름과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일반적으로 집매매나 임대계약서뿐만 아니라 전기세, 가스비,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유틸러티 비용 청구서, 카드 청구서, 은행 통지서 등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가 함께 확인 가능한 서류들이에요. 이를 통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요. 학교 등록 시뿐 아니라 각종 증서 발급 시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발급이나 거주지 등록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도 정보기관에서 위의 서류를 요청해요. 보통 2가지를 제출하라고 해요. 세 번째, 예방접종 증명. 아이의 예방접종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요.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아이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는 위와 같아요. 네 번째, 이전 학교의 학생 기록부.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표, 출석 기록부 등의 서류를 영문 버전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보호자의 신분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여권, 운전면허증, 영주권 또는 시민권 등이 해당돼요. 참고로 운전면허의 경우 캐나다에 오시기 전에 한국의 운전면허 발급소에 가셔서 영문 면허 신청을 하시면 당일 바로 발급을 해줘요. 한국 운전면허는 캐나다 정부와 협정이 되어 있어 캐나다에서 운전도 가능해요. 캐나다에서도 동일 등급으로 인정을 받으며 장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운전면허로 1:1로 교환을 해줘요. 이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면허증을 제출하면 동일 등급의 캐나다 임시 운전면허증을 우선 발급해줘요. 이후 임시 운전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정식 캐나다 면허를 집으로 배송해줘요. 참고로 이란, 터키, 필리핀 등 다른 이민자들은 한국처럼 동일 등급 교환을 해주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여섯 번째, 학교 등록을 위한 신청서 작성. 학생과 보호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망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학교에 따라 추가 문서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학교 메인 오피스에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앞서 소개드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 요구 서류들을 확인 가능해요. 한국 정보기관의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대부분 발급이 가능할 거예요. 캐나다에 와서도 인증서가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기도 해요. 오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나 전자인증서를 발급 및 등록해두시면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한국 서류 발급 시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유학을 오려면 그럼 언제 임대 계약을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지역 선정과 학교 설명, 거주지 찾기 영상을 보시고 한국에서 미리 원하는 곳의 매물과 가격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일찍 입국하셔서 직접 해당 매물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약서도 거주지 증명서의 하나로 인정이 돼요. 캐나다 국공립학교의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와 선생님의 열정과 더불어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는지도 중요해요. 유학이나 이민 초기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이는 부모나 아이 모두 겪는 경험인 듯해요. 저희 가족도 처음 몇 달은 이러한 문제로 고생을 한 듯하네요. 그만큼 초기에는 아이와 많이 시간을 함께하며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학교 배정과 등록에 대해 알아봤어요. 캐나다 학교의 1학기는 9월에 시작해요. 신학기부터 등교를 원한다면 연초부터 부지런히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학교 등록 후 등교를 하면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많아지죠.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